87%가 3년 안에 폐업합니다. 성공한 사람들은요, 실패한 사람들을 먼저 만납니다. 그렇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. 제가 또 사업을 해봤잖아요. 네. 잘 알아요. 네. 자영업자 출신으로서 잘 압니다. 그렇죠.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이라고 조금 약간 오해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불로소득을 벌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렇죠. 권장해 드릴 수 있으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있는 게 창업을 하면 과연 3년 내에 망하지 않을 확률이 몇 %나 될까요?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네. 3년 동안 가게가 매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몇 %일까요? 제가 알기로는 한 10% 내외로 알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87%가 3년 안에 폐업합니다. 맞아요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. 그래서 그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. 창업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해야 돼요. 그렇죠. 마케팅도 내가 해야 되고, 서빙도 내가 하고, 캐시도 내가 찍고, 음식도 내가 만들고, 그쵸. 커피도 내가 내리고, 다 해야 돼요. 그럼요. 거기다 가서 회계도 내가 정리하고, 네,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 사업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, 내가 그냥 단순히 돈만 버린 게 아니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돈을 버린 것도 있지만, 만약에 직장 내에서는 플러스 되는 직장 급여도 있습니다. 그것까지 마이너스 계산하면은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1, 200 차이가 아니고요.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, 그러면 대출 받고 사업하는 뭐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래 직장 다니면 연봉 4, 5천 나올 게 없어졌고, 거기에 마이너스가 쳤다? 그러면은 실질적인 마이너스는 2배가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걸 할 때 뭐 솔직히 막 누가 잘 된 것만 보고서 나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요, 제가 봤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요, 실패한 사람들을 먼저 만납니다. 실패한 사람들 만나서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, 그런 다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시간을 좀 넓게 보시고 여유 있게 돈도 모아놓으시고,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을 때 실패한 사례들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죠. 다들 돈은 좋아하지만 돈의 목적을 갖고서 내가 이거라면 돈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, 정말 실패 많이 합니다. 근데 내가 일을 즐기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즐겁게 일하다 보면은 언젠간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렇죠. 너무 돈만 보고서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. 근데 난 이거 잘 몰라. 네, 그리고 재미도 없어. 그러면은요, 집중을 못 해요. 네, 그렇죠. 내가 즐길 수 있고, 네. 그런 거를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창업을 하실 거면 먼저 본인을 잘 아셔야 되고, 맞아요.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, 네.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, 사람들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지, 아니면 혼자 가만 앉아서 연구하고 책 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지,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. 본인이 할 거니까. 혹시나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었을 때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도를 해야지, 내가 혹시나 실패해도 그래도 가정이 안 무너지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. 네, 부자라는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.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이면 저 사람 자산이 100억이래. 현금이 뭐 30억 있대.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고 뭐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그런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. 네, 직장인들이 그렇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. 네, 그건 엄밀한 사실이에요. 근데 직장인들은 무조건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. 단지 직장인들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.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릴 것이냐,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공무원들처럼 직장에 오래 다녀서 노후까지 잘 부장을 받을 거냐. 네, 이것들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에 대한 개념을 좀 진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십억, 몇백억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책에서 봤는데, 부자라는 게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. 내가 그냥 돈이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해. 그리고 행복하다.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게 부자라고 하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0억 다 못 쓰고, 뭐 이제 연을 마감할 수도 있죠. 근데 굳이 내가 돈을 무조건 많이 모은다라기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,000만 원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100만 원 갖고 행복을 느껴. 그러면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100만 원씩 썼는데도 평생 쓸 돈이 있다. 그럼 그게 부자죠. 네. 본인이 쓸 수 있는 돈 한도 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금액.
근데 그게 직장인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. 직장인도 가능하지만 좀 더 이제 과도한 부자라는 그 생각 자체를 좀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게, 물론 원칙적인 부자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맞아요. 하지만 마음이 그러니까 가난에 쪼들리지 않으면은 그것도 뭐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부동산 폭등 맞아요.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금융 지식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.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. 한 채 있는 분들은 오히려 오르면 내가 낼 세금만 부담이 더 커지는 꼴이 됩니다. 네. 한 채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. 그렇죠. 이 집이 10억 했다가 20억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럼 뭐 돈을 누가 막 주나요? 20억 됐다고? 아니. 내가 내야 되는 게 더 커질 뿐이죠. 맞아요. 네,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내가 보유세 같은 것들, 내야 될 세금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지시,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에요. 옆집도 오르고 밑에 집도 오르고 옆에 동네도 오르고 우리 동네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.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그럼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물론 두 채, 세 채, 네 채 이렇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죠. 네, 오르게 되면.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. 별 의미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한 채 없으신 분들이야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돈을 번 것들을 보고 맞아요. 우리도 연끌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. 본인의 어떤 그런 플랜이 이런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나 플랜이 전혀 없구나.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구나. 그렇죠. 약간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